오늘의 첫 키워드부터 참 무시무시합니다. 모든 걸 아는 줄 알고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 나만 몰랐던 배우자의 은밀한 사생활. 그 첫 번째 이야기 어떤 분이 먼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접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센 이야기 준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센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너무 평온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더 막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이순결 씨는 남편을 교회 청년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5년 정도 이제 잘 알고 지냈었는데요. 남편 변태현 씨. 아, 이름이 하필. 또 우리가 또 유추를 할 수 있죠, 변태현 씨. 얼마나 네. 변태현일까. 뭔가 의미가 교회에서 있을지 만난. 들어보겠습니다. 변태현 씨가 자신의 취미, 취향, 대화 너무 다 잘 통하고 다 잘 맞아서 좋았는데 특히 너무 좋았던 점이 있어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녁 8시만 되면 곧장 집으로 보내주는 모습에 이순결 씨가 특별히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 다니시니까. 건가요? 네. 정말. 요즘엔 사실 보기 드문 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점이 좀 남다르게 또 좋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만난 곳이 아무래도 굉장히 교회니까. 또 홀리한 곳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장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간 혼전 순결을 지킨 끝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꿈에 그리던 첫날 밤 행복은 와장창 깨지게 됐습니다. 왜? 첫날 밤 보내기 직전 옷을 모두 탈의한 남편 변태현 씨의 몸에서 무언가가 발견이 됐기 때문인데요. 여자야, 여자. 예? 여자. 알고 보니까 여자. 온몸에 너무 문신이 문신 나요. 같은 타투. 아. 아, 복부 비만. 뭐 그게 꼭 죄가 됩니까? 그게 뭐 죄가 돼요? 뭐 지금 이래서 녹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녹화. 이게 뭐 그렇게 죄가 됩니까 이게? 몸을 봤는데 놀랄 만한 게 솔직히 뭐가 있어? 신체 뭐 비밀 뭐 이런 건가? 맨몸인 남편의 몸, 더 자세히 말하면 발목에 유일하게 채워진 그거. 아, 설마. 네, 맞습니다. 바로 전자발찌였습니다. 이야. 그걸 연애 기간에 못 봤단 말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혼전 이게 순결을 지켰다는 그치 혼전 순결을 지켜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자발찌로 숨기려고 그랬던 거니까. 세상에. 변태현 씨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술 마시고 딱 한 번 저지른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조치라는 게 아무한테나 내려지는 조치도 아무나 아니고. 하는 게 아닌데요. 안타깝게도 이순결 씨는 이 남편 변태현 씨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남편이라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이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변태현 씨의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렸는데요. 네. 그래서 변태현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제발. 아이, 뭔가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근데 이미 뭐 전자발찌가 있는데 그거보다 심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부의성이 있을까? 근데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변태현 씨가 올린 어린아이들의 노출이 담긴 불법 영상에 대한 구매 문의였던 거예요. 구매? 아, 이걸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그 변태현이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네. 와. 아,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과 그 영상을 수차례 거래한 내역이 이렇게 주룩 돼 있었던 거예요. 얘 충격이다. 그래서 전자발찌는 이제 미성년자들에게 성폭행했을 때뿐만 아니고 영상을 찍어서 판매한 혐의로도 이제 차게 된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신혼이었으니까 혹시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좀 다행인데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좀 뭐 어떻게든 관계 정리가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그걸 받으려고 미리 혼인신고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전과 자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신데 혹시 범죄 경력 조회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씩 안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직도 못 해봤어요. 아직도 안 해. 아직도 못 해봤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해봐야 돼, 모르시잖아요. 해봐야 돼. 네. 지금쯤 해보고 싶어요. 발목은 일단 확인이 지금은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조회는 못 본인이 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 할 수 본인 있고 동의가 그런 있어요. 거. 근데 저도 이런 얘기 네.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사실 경범죄라도 네. 그걸 조회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연인 간에 사실 그걸 그치, 가지고 오라고 그쵸. 하기가 갑자기 오빠 이제 범죄 경력 좀 뽑아와. 그런 약간 이상한. 그게 너무 나도 하나 뽑아볼게. 이거 오빠 전과했어? 상견례 할 때, 자네 범죄 경력 좀 뽑아오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든. 어렵잖아. 그렇다면 다른 걸 한번 질문을 드려
드려볼게요.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거 혹시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그거 떼어와. 떼어오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저희 혼인신고 했잖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혼이 금지돼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됐다는 건 아, 그래. 깨끗했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사실 저희도 뭘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아니, 내 아니 솔직히 우리도 결혼 전에 뭐 건강검진 이런 거 떼어오란 말을 서로 못 하잖아요. 맞아. 어려워. 아니, 그래서 집에 있는 제 건강검진표를 정말 유심히 정도 보더라고요. 그랬지. 정도 그랬지. 그냥 콜레스테롤이 좀 높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결혼 전에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걸 알면 진짜 그다음에 수습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경우에는 뭐 결혼 무효 소송 같은 걸 해서 이걸 다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혼인 취소 소송은 혼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분은 3개월 넘게 살았어요? 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법한 사실인데 내가 그걸 몰라서 결혼을 착오에 이르렀다라고 좀 법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혼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억울해. 정말 그분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 받고 너무 힘들어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은 자기는 앞으로 결혼도 안 할 거고 그 어떤 남자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또 네. 다음 사연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생활 때문에 이혼을 한 사례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대학 선후배로 28세 무심한이라는 분이고요. 또 한 아내는 25세의 나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어린 나이에 네, 결혼했네요. 28세, 25세 결혼을 했습니다. 이 순진 씨는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낳고 독박 육아를 본인 혼자 하게 된 겁니다. 유일한 우리 순진 씨의 취미는 SNS 활동이에요. SNS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뭐 밥 먹다 남편 기다리는 중 이렇게 찍고 SNS. 이런 거 올리고 예. 취미 활동이 그게 다입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성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인테리어 한 거, 무슨 사진, 아이 사진 아마 좀 외로웠던 이 아내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친구들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허. 여기까지만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SNS를 하다가 미국인, 이라크에 주둔 중인 아주 잘생긴 미국인 미라지입니다. 미라지 아이고. 가명이에요. 미라지 씨가 말을 걸었고요. 랜선 사랑을 그죠. 그 사랑에 좀 빠져. 사랑에 빠졌다고? 아이를 낳고 외롭고 그렇죠. 임신 출산 후에 호르몬이 굉장히 뭐 다운되고 이런 상황에 누가 훅 들어오면 그리고 남편 이름이 무심한이잖아. 얼마나 무심했겠어. 맞아요. 네. 그 나순진이잖아 또 순진한 거. 죄송한데 이거 다 가명이에요. 이러면 그렇게 졌다. 이렇게. 그래도 채팅만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나요? 두 사람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통화 같은 것들을 해요. 영상통화? 영상 통화도 하기도 하고 이 자신의 군대 모습들, 뭐 미군들 그 훈련하는 모습이나 이라크 생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영상으로도? 예. 그러다 보니까 2달 넘게 이렇게 두 사람은 랜선으로 사이버 러브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사이버 러버. 러브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쌀 한번 해보시죠. 쌀. 쌀이죠. 예, 사이버입니다. 저도 같은 경상도라 예. 뭐 공감. 사이버 러브를 이제 이어가고 있었는데 미라지 씨가 어느 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뭐야. 한국에 가서 코리아에 가서 너를 너무 만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여기 빚이 많아서 뭔가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설마, 얘기를 설마. 합니다. 돈 얘기 얘기 꺼냈어. 설마 안 보냈겠지, 진짜. 설마, 제발. 미라지 씨의 어떤 돈 얘기에 이 순진 씨가 사랑의 눈이 좀 멀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통장에 있는 네. 생활비 몇 천만 원 하고 사채 1억을 빌려서 예, 미라지 씨한테 해외로 보내줍니다. 돈을 받은 미라지 뭐라 했습니까? 고맙다. 땡큐 베리 멋지 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빚을 갚고 바로 너를 보러 가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연락 끊지. 잠수. 그치. 아, 근데 진짜 딱 느낌에 그랬어요. 네. 돈을 딱 달라고 하는 순간, 본색이 드러났는데 하고 딱 끊었어. 먼저 끊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돈을 주면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죠. 아니, 근데 뭐 생활비 정도 좀 보내지. 무슨 사채까지. 네.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리는 건데 심리를 이용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무방비로 이렇게 당하는 일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상 통화를 했으니까 그분도 그렇죠. 실체를 믿었을 텐데 그럼 그 미라지 씨가 보여준 영상들은 다 뭐예요? 그게 전부 다 거짓이. 어떻게 영상을 거짓을 해? 요새 지금 로맨스 스캠에서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사기 수법이 더 강렬해진 겁니다. 깜빡 속을 정도로 이게 발달이 된 거네요.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딥페이크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화면을 잠깐 한번 무서워. 보실까요? 궁금해요. 나야? 저 사람 누구야? 근데 누군지 알겠어요? 얼굴은 맞잖아요. 느낌 나죠? 느낌 아이돌 데뷔한 나야? 느낌 나요? 근데 좀 미화를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몸은 제가 아닌데 얼굴이 들어가. 소영이 얼굴이 있네. 맞아 얼굴. 느낌 나요? 나야? 아, 이거 눈, 코, 입만 떼서 다른 사람 몸에 붙인 거구나. 안녕하세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Now, what do you see?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무나 사진 몇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이라는 거죠. 아, 이목구비만 딴 영상이구나. 어머, 너무 신기하다. 엄청난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 저렇게 예. 살면 안 돼요? 나 마음에 드는데. 그 실제 한국 연예인을 사칭해서 한국인들에게 DM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키아누 리브스를 사칭해서 저한테 DM을 보낸 거예요. 태블릿 리부스가 여기 있네. 하이 이러면서 뭐 너 너무 러블리하다 이러면서 DM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내가 한국 기자인 걸 알면서 보냈나? 이러면서 들었는데 너무 팔로우 수가 적은 거죠. 키아누 리브스가 너무 부계. 키아누 부계 아니야? 나 너무 놀라서 이거 사기다. 사칭 그런데 계정이다. 근데 팔로우 수가 있는 걸 보고 이거 속는 사람들이 네. 있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로맨스 스캠 종류에서 뭐 미국의 뭐 파견된 군인이다 네, 버전이 많아요. 너무나 네.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군인 버전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여성들을 상대로 많이 하는데 그 나라의 아나운서 사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오상진 아나운서, 뭐 다른 아나운서 가짜 계정도 저 진짜 많이 많이 보거든요. 봤어요, 저도. 근데 그 사진을 걸고 다른 나라의 그 아시아 여자들한테 로맨스 스캠 시도를 해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